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주호민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웹툰 작가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 아주 큰 히트작이었죠. 그리고 그 웹툰 자체가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수천만의 관객을 이제 동원하는 등 굉장히 영화적으로도 성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과 함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관객을 또 동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의 영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호민 씨가 이 신과 함께가 이런 식으로 히트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주호민 씨, 그리고 주호민 씨를 필두로 해 가지고 주호민 씨의 주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제가 좀 기분 나쁜 질문을 좀 한 가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따뜻한 이타주의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혈한, 냉철한 이타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 영상의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품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재개발에 밀려 사라지는 동네들, 설화를 잊어가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지키고 싶었나? 라는 질문을 하는데, 주호민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재개발 그 관련돼가지고 보상금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시위를 하셨다가 화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화재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몇 분이 이제 목숨을 좀 잃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요. 웹툰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재개발에 밀려서 사라지는 동네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무엇을 도대체 지키고가 싶었냐? 이게 일단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요. 잊혀가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주호민 씨는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밀려가지고 재개발에 밀려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켜주고 싶었다라는 게 주호민 씨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겁니까? 주호민 씨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답변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재개발에 밀려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 만큼 많이 보상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인 것이고, 세금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딱 그 꼴인 것인데,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세금을 그냥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국유화 기업들이 이제 다 모든 이제 그 사기업들을 쫓아내고 국유화가 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제 그 세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 금액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죠. 국가가 이제 발전을 해야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서로부터 우리가 건설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한테 우리가 줌으로써 사회 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기업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유화를 시켜버리니까 이 돈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까? 투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국민들이 이제 뭐 힘들다 돈 좀 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마두 대통령이 취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돈 찍어가지고 당연히 퍼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저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는 거,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금액을 받는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조금 참고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성숙한 사회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겠고, 세금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냥 불쌍하다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타심, 누가 착하냐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이타심을 앞세워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조금 더 주고, 이 사람은 덜 불쌍하니까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숙한 사회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따뜻한 심정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사회, 그게 성숙한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재개발을 안 하면 되겠죠. 재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호민 씨가 지금 어느 곳에서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호민 씨의 작업실도 재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발전된 공간, 그 공간에서 지금 주호민 씨가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글쎄요, 주호민 씨가 개인적으로 어디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재개발의 결과입니다. 주호민 씨의 주장대로 재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호민 씨의 작업실도 없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호민 씨는 도대체 이 재개발 지역에 밀려가지고 지금 쫓겨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켜주겠다라는 것인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호민 씨와 같은 입장을 계시는 분들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호민 씨가 답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 잊혀가는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언더도그마적인 현상인 것인데, 사라진다라는 거, 사라지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 뭐 감정적으로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괜찮은 얘기죠. 뭔가 사라진다라는 거, 쫓겨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뭔가 우리의 어떤 애달픈 심정을 이제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참 불쌍하다. 불쌍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주고 싶다. 오케이.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교롭고 너무 냉철하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원래 냉철한 것이죠. 경제라는 것은 원래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 정치라는 것은 원래 감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사라진다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 사라진다라고 과연 다 지켜야 될까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야, 도대체가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뭐가 덜 가치가 있는지를 네가 알 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같은 경우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서 한 권의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이 이제 무엇이냐? 바로 이 책입니다. Doing Good Better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냉정한 이타주의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맥어스킬 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한 구절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책이 좀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금방금방. 제가 가진 책은 62페이지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이해관계와 내 이해관계를 비교하는 건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의 이름들, 특히나 유행 같은 걸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Save the Earth, Save the Children,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자, 불쌍한 아이들을 지켜주자,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슬로건, 그런 슬로건을 앞서가지고 후원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후원금을 받아낸 그 캠페인의 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냉철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후원금을 낸 것 자체가 제대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냉철한 눈을 가지고,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 돈이 쓰여야지 가장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라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의 주장입니다. 얘기만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는 것이냐, 뭐 그렇게 하나하나씩 계산적으로 따지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따뜻한 심정,
우리가 정치라는 거, 그리고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누가 더 따뜻한 사람이냐, 누가 더 착한 사람이냐, 이거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거, 그리고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누가 더 냉철한 눈을 가지고 전체 이익을 위해 가지고 힘쓸 수가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냉철한 눈을 가지고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전체 선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부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기본적인 주장 아닙니까? 주호민 씨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키시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사라진다라는 이유로 과연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철거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민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호민 씨가 하는 얘기는 뭐냐? 자기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민 편에 서 가지고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철거민은 약자입니까? 강자는 누구죠 그러면? 혹시 주호민 씨의 생각 이면에는, 그리고 주호민 씨를 따르고 있는, 주호민 씨에 동감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약자이고 경찰들, 국가는 강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냉철한 이야기지만 사실관계만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산 참사에서 같은 경우는 5명이 사망하고 1명의 경찰이 사망했습니다. 총 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화재 때문입니다. 왜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법원 판단에서는 동의되지 않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화염이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인 것이고 1심, 2심, 대법원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지 않았고 시기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판단이었죠. 그럼 왜 화재가 발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시위를 하시다가 경찰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화염병을 던지다가, 시위를 하시던 분들이 화염병을 던지다가 그 화염병에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5분이 돌아가신 것이고 1명의 경찰이 사망한 것입니다. 시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왜 화염병을 써야만 했을까? 그 이유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법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연들은 전부 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모든 감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 다룬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법이라는 것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져가지고 법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벌써부터 300년 가까이 전에 몽테스퀴에가 법의 정신을 통해서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착한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5분이 사망하시고 1명의 경찰관이 사망하신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단까지 용산 참사의 기본적인 원인은 철거민 9명에게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야, 법원 판단이 이상한 게 있지 않냐, 검찰 자체가 이게 썩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었죠. 4번 가까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십 가지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재조명을 했습니다. 그 재조명한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이 썩었다라는 전제에서 법원의 판단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조차도 용산 참사에 대해 가지고 재조명을 했습니다만 그 재조명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검찰이 사과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재수사해야 되는 측면은 아니다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까지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검찰이 과잉 진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호민 씨를 필두로 하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치라는 거와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은
누가 더 착한가 이거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선한 이타주의자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선지자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수백일 가까이를 고생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선하디 선한 예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썩은 똥통이죠. 그 썩은 똥통 가운데서 꽃잎 하나를 피울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정치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냉철하고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냉혈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냉혈함 가운데서 바로 꽃이 피울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보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주호민 씨, 현실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